자, 오늘은 젤 네일에 대해서 나갈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조 네일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 젤 네일, 그리고 인조 네일의 보수 제거, 그 다음에 네일 제품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젤 네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젤 네일은 젤 램프 경화되는 것이 있죠. 젤 램프가 경화됨으로써 젤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젤 컬러링하는 방법, 그리고 젤 원톤 스컬프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 램프 경화는 젤 램프 기기가 있어야 경화가 되죠. 그래서 젤 램프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젤 경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 램프 기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구가 다양하기는 한데 UV로 활용되는 램프 기기가 있고 LED로 활용되는 램프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젤 램프 기기는 UV나 LED 전구에서 빛을 발산해서 그래서 라이트 큐어 젤을 붙여주는 기기죠. 그래서 모양하고 뭐 다양하죠. 램프 개수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이제 UVA, UV로 구워주느냐 아니면 LED로 구워주느냐에 따라서 UV 젤 램프 기기, LED 젤 램프 기기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UV 젤 램프 기기는 UVA가 230에서 400 암페어 정도 되고요. 그리고 LED는 400에서 700 암페어 정도 됩니다. 그리고 UV는 자외선이 사용이 되죠. UV에 사용되는 자외선은 UVA이고요. LED에서 사용되는 것은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그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UV 램프를 쬐었을 때는 아무래도 손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많이 쪼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UV 램프는 램프를 교체를 해야 돼요. 대부분 100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1000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램프를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LED는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D, UV 램프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하시는 게 좋고 LED 젤 램프는 자외선 차단제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광선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보았어요. UV 젤 램프 기기와 LED 젤 램프 기기의 차이점, 파장과 수명,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가시광선에 있는 것이 LED 젤 램프 기기라고 했죠. 그래서 LED 젤 램프의 기기에서 파장이 400에서 700 사이의 파장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UV 램프 기기는 자외선 중에 UVA를 사용하게 되고요. 320에서 400 암페어 정도 사이의 파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젤을 굳게 하는 방법은 그 젤에 있는 밀도를 광선을 쪼여서 높임으로써 응고가 돼요. 응고가 되는 것이 카타르시스트 응고제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젤을 굳게 하죠. 그래서 젤을 굳게 하여서 이 컬러를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젤의 램프 기기 종류는 우리가 살펴봤죠. LED와 UV가 있다. 그러면 젤의 종류와 두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젤은 하드 젤과 소프트 젤이 있어요. 하드 젤은 되직한, 점도가 되직한 젤을 말하고, 소프트 젤은 묽은 젤을 말해요. 그래서 하드 젤일수록 조금 더 오래 가고 두껍게 발라지겠죠. 소프트 젤은 말 그대로 소프트하게 발라지고, 그리고 조금 하드 젤보다는 유지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리고 경화 시간도 대부분 30초 아니면 1분 사이에 구워지는 것이 좋고요. 하드 젤일수록 조금 더 오래 구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젤은 클리어 젤과 컬러 젤이 있는데요. 클리어 젤은 맑은 젤, 뭐 탑이라든지 베이스 젤 이런 걸 말하게 되고요. 컬러 젤은 말 그대로 컬러가 다양한 컬러가 가미된 젤을 말합니다. 네일 폼의 투명도는 투명한 것과 불투명한 것이 있는데, 투명한 것은 잘 빛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잘 경화가 되겠죠. 그런데 불투명한 것은 빛이 투과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뒤집어서 골고루 경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젤과 젤 경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젤 컬러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젤 컬러링은 베이스 도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컬러를 바르고 그 다음에 탑젤을 바르는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이스 도포할 때는 브러쉬 타입으로 베이스를 도포할 때가 있고 통젤로 도포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젤의 종류와 두께에서 하드젤과 소프트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네. 브러쉬로 된 타입은 보통 소프트 타입으로 되어 있고 통젤로 되어 있는 것은 하드젤로 대부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젤을 큐어링 하는 것을 라이트 큐어 젤이라고 하는데요. 그 베이스 젤도 마찬가지로 점성이 작은 것으로 해가지고 투명한 클리어 젤을 사용을 해서 라이트 큐어 젤을 해주면서 컬러가 위에 도포됐을 때 밀착력과 그리고 매끄러움, 폼 표면의 매끄러움, 그리고 손톱과 컬러 사이에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이스 바를 때는 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브러쉬의 한쪽 면의 끝부분에 원하는 양, 어느 정도 도포되는지 양을 체크하셔서 손톱의 크기랑 사이즈를 한번 보시고 도포되는 양을 보시고 적당히 덜어서 그래서 발라주는데요. 젤 같은 경우에는 프리헤지부터 도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헤지를 도포하고 바디를 도포하는데요. 레귤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니큐어, 레귤러 컬러 같은 경우에는 큐티클 라인부터 바디 쪽으로 그 순서로 도포를 하지만 젤은 프리헤지를 먼저 도포하고 그 다음에 네일 바디를 도포하는 순서로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큐어링을 하죠. 경화를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30초, 보통 30초 큐어링을 하고요. 큐어링을 한 후에 끈적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끈적임은 미경화라고 하죠. 그래서 미경화 제품으로 닦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도포는 끝이 나고요. 젤 레일이나 컬러나 폴리시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폴리시를 한쪽 손 바닥에 놓고요. 그 손으로 고개 손톱을 지지하죠. 그래서 시술단은 꼭 이렇게 폴리시를 한쪽에 바닥에 잡고 그 엄지와 검지로 시술할 손을 지지하고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지와 그리고 그
다른 손에 새끼손가락을 지지하여서 발랐을 때 고정이 돼서 잘 바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브러쉬를 잡는 손에서는 엄지와 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르실 수 있도록, 많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플래시 양을 조절하는 방법은 브러쉬를 꺼냈을 때 바로 꺼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브러쉬의 이제 그 입구에서 브러쉬를 양쪽으로 지그시 눌러주듯이 꺼내시면서, 천천히 꺼내시면서 한쪽 면에만 컬러가 묻을 수 있도록 브러쉬를 잘 조절해서 꺼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뒷면에는 제품이 없고 아랫면의 끝부분에만 컬러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브러쉬를 꺼내시는 것이 폴리시 양 조절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풀 컬러링을 바를 때 보통 풀코트, 슬림 라인, 프레지, 헤어라인 팁 이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요. 풀코트는 말 그대로 바디 전반에 끝부분부터 사이드 윌, 그 다음에 F 기둥 사이, 라인, 프리엣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것을 풀코트라고 하고요. 슬림 라인은 폭이 좁게 양 사이드 웰 부분을 1mm 정도 띄어서 컬러링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리엣지 부분이 잘 벗겨지죠. 그래서 프리엣지 부분만 남기고 컬러링 하는 거예요. 그것은 프리엣지 부분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프리엣지 부분을 안 칠하는 거죠. 그리고 헤어라인 팁은 네일의 프리엣지 끝부분에 1mm 정도만 컬러링 하지 않는 거고요. 풀코트 후에 프리엣지 끝부분만 지워지는 방법으로 컬러링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풀코트이겠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시험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풀코트 방법입니다. 자, 풀컬러링 하는 방법입니다. 풀컬러링은 일반 레귤러 매니큐어 발랐을 때의 방법입니다. 맨 처음에 위에 그려져 있는 내용은 가운데부터 풀코트 하는 방법이고요. 밑에 있는 라인의 그림은 사이드 한쪽 방향부터 풀코트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하시기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위에 그림은 가운데 큐티클 라인 쪽의 가운데 부분부터 묻혀서 정중앙 쪽으로 밀고 내려와서 정중앙을 위치한 후에 왼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를 컬러링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림 순서는 왼쪽 사이드 웰 부분부터 컬러링을 해서 끌고 내려오고 점차적으로 한 방향으로 컬러링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만약에 본인이 손에 익은 방법이 좋다 하시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링하는 방법입니다. 젤 컬러링은 프리즈부터 바른다고 했죠. 그래서 베이스 바른 손에 프리즈 부분을 먼저 도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원콧을 해주죠. 그리고 주변 살에 붙은 컬러를 우드 스틱으로 지워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30초 큐어링을 해줍니다. 30초 큐어링을 한 후에 컬러를 한 번 더 발라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는 탑코트를 바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코트는 베이스 바르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발라주시고, 또 살 주변에 붙은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드 스틱으로 주변을 닦아주고요. 그리고 또 30초 큐어링을 해주게 됩니다. 큐어링을 한 후에는 미경화 젤이 남기 때문에 미경화 젤을 닦아주고 끝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탑젤 도포할 때도 각도를 들어서 브러쉬의 양 조절하는 것과 브러쉬가 손톱의 각도가 들어서서 나오는 정도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 탑도 마찬가지로 얇게 발라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양 조절이 돼서 균일하게 골고루 분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젤 원톤 스컬프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젤 원톤 스컬프처는 말 그대로 젤로 이용한 한 톤의 연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젤 원톤 스컬프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수행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젤 원톤 스컬프처의 형태는 C커브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하고 연장 길이가 프리지 부분부터 1에서 1.5cm 정도의 길이로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포 없이 맑게 연장이 되어야 하고요. 모든 손톱의 표면이 두께감이 일정해야 하고요. 포니키움, 그러니까 하이 포인트 가운데 바디 부분이 볼록하게 높이 조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레지 부분의 두께 조형 같은 경우에는 프레지의 두께가 0.5에서 1mm 정도가 되도록 일정하게 파일링을 해서 골고루 두께감을 연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께감을 할 때는 샌딩 블럭과 샌딩 파일을 이용해서 파일링을 해서 표면도를 완성도 있게 높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행하는 순서예요. 수행하는 순서. 먼저 케어를 해야 되겠죠.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쉐입을 라운드 쉐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거스름이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런 후에 베이스 젤을 바릅니다. 베이스 젤 바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죠. 유수분 밸런스를 위해서 본더나 프라이머를 발라준 후에 그것이 마른 후 베이스 젤을 발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도포한 후에 큐어링을 하죠. 큐어링을 하고 나서 젤 폼지를 끼워야 돼요. 젤 폼지를 끼울 때는 중앙 센터를 잘 맞춰서 프리엣지에 폼을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1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손톱 모양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폼지 끼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폼지를 끼웠다면 클리어 젤을 올려야겠죠? 클리어 젤을 프레지 부분에 먼저 덜어주고 그것을 양분할로 브러쉬로 천천히 위아래로 밀어서 조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폼지에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사이즈, 눈금 두 개 정도의 눈금까지 연장을 해서 클리어 젤을 골고루 균일하게 도포해주는 방법을 여러 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하이포인트의 능선이 골고루 균일하게 울퉁불퉁해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은 양으로 여러 번 도포하고 큐어링하고 이 방법을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능선을 만드는 게 원활하고 골고루 도포를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C커브를 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핀칭 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 능선을 만드는 그 클리어젤 도포, 그리고 굽기, 경화하기, 그 중간중간에 핀칭 주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을 양쪽 사이드를 시술자의 그 엄지손톱으로 양쪽 방향에 힘을 주어서 균일한 힘을 주어서 C커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큐어링을 하여서 모양과 C커브가 제대로 잘 만들어졌다면 폼지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폼지는 밑에 부분에서 조금씩 띄어보면 분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분리된 후에 끈적이는 미경화를 닦아주고요. 표면을 파일링 해야 되겠죠? 파일링 할 때는 글이 거친, 그러니까 표면이 거친 파일로 먼저 파일링을 해서 혼탁하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두께와 높이, 모양을 잡습니다. 그런 후에는 항상 샌딩으로 고운 면으로 표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표면이 균일하게, 거칠게 스크래치 난 부분이 균일하게 스크래치가 나겠죠. 그래서 표면 정리를 해주고 난 후에 가루나 분진을 더스트 브러쉬로 털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후에 아세톤이나 알코올로 주변 정리를 깨끗이 더 해주고 난 후에 마무리로 이제 탑재를 바르게 됩니다. 탑재를 바르고 그리고 큐어링을 해야겠죠. 탑재를 바르면 투명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탑재를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30초 큐어링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무리 작업으로 손톱 주변에 오일을 마무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오일을 하지 않지만 시험에서는, 국가시험에서는 오일 마무리까지 수행 순서이기 때문에 오일 마무리까지 하는 것으로 수행을 마지막 수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젤 램프 경화와 그리고 젤 램프 컬러링 그리고 젤 원톤 스컬프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라이트 큐어 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공기 중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응고된다. 두 번째, 특수빛에 노출시켜 젤을 응고시키는 방법이다. 세 번째, 경화 시 실내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번째, 글루 사용 후 글루 드라이를 분사시켜 말리는 방법이다. 자, 라이트 큐어 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특수한 빛에 노출시켜 젤을 응고시키는 방법이죠. 1번 공기 중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응고되는 것은 아크릴이고요. 세 번째, 경화 시에 실내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경화 시에는 빛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일반 매니큐어, 레귤러 매니큐어의 경우에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글루 사용 후 글루 드라이를 분사시켜 말리는 방법이다. 이것은 인조 팁 아니면 실크젤 이것을 말하죠. 네, 여기까지 젤 네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